네, 먼저 항상 윤철중 TV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개인 투자자 그리고 구독자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양은요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참 그래도 짧지 않은 그런 기간들을 함께 걸어왔는데 앞으로 뭐 여러분들께서 기대한 것 그 이상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자도 지금 이제 3만 명을 넘었어요. 3만 명이 넘어서 올해 뭐 4만 명, 5만 명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커뮤니티 내에도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를 신청을 해주셔서 3천 명 가까운 그런 또 커뮤니티 가족분들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채널도 지금 조금 이제 금양 외에도 다른 또 저희 연구원분들을 통해서 방송을 또 다른 방송들을 해외 투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 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무엇보다 인증 절차까지 마치시고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앞으로 더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주신 만큼 정말 올바르고 특별한 정보를 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커뮤니티 신청,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향력 커진 만큼 여러분들 뭐 추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곳에서 방송 출연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서 의논을 한 뒤에 출연을 해서 영향력을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신 영향력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관계자 그리고 실제로 금양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서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 커뮤니티에 금양 쪽 기장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2차전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문직 공무원 여러분들 계신데 이렇게 모이면서 좋은 정보들을 받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보람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양 기장공장의 2170 배터리 생산 라인의 수율이 90%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높은 품질, 그 다음에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생산 능력을 이제 연초부터 시작해갖고 입증을 할 거예요. 향후에 대규모 양산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2170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현재 전기차 그리고 또 ESS 그 관련 또 오늘 기업들이 많은 상승을 또 보여줬는데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될 수가 있고 또 범용성 콤팩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다양하게 사용되고 또 일단 안정성과 수명 그 다음에 또 지금 수율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것은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객사들의 그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회사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 강화로 단기간인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4695 배터리를 제가 직접 이제 접해봤는데 이 배터리 시생산 라인에서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업체들에게 납품이 진행 중입니다. 예, 계약이 아니라 납품 테스트. 그래서 현재 수율이 또 이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4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은 초기 단계임을 고려했을 때 매우 긍정적인 고무적이다. 예,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배터리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뭐 부사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또 예전에 인터배터리에서 장석영 부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류 회장님께서도 잠깐 저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음 편히 이 금양에 투자를 이왕 하셨으면 마음 편히 진행을 하시면 아마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의 그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되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기장 부산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과 이 얘기를 우리 가족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뭐 그분과 이제 얘기를 나눴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제 저 접해 봤는데 이제 뭐 기장 공장에 지금 공사가 현재 60에서 7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생산 설비 언뜻 보기에는 설비까지도 들어오는 걸로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관계자가 얘기를 한 부분은 어쨌든 8, 9월 중에 생산 설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인데도 불구하고 설비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설비가 지금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금양이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를 해주는 것이고 향후 생산량 증가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기장 공장 추가적으로 부지 확보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가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생산 설비의 이 새로운 도입이잖아요. 이거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그 생산 효율성 증가, 그 다음에 품질 향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또 소식을 전달을 해드릴 텐데 SM랩 주총은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고 SM랩 주총을 다녀오신 저희 가족분들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심사 승인은 여부는 곧 이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상장은 뭐 늦어도 조제필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죠. 10월까지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빠르면 상장 결과가 8월에서 10월, 8월에서 또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은 아시겠지만 자본 조달을 통한 그런 또 생산 능력 확대 그리고 469 배터리의 또 더 빠른 속도전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기업의 기업 가치 증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주가에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지금의 주가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M랩의 제3공장이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5일 날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이거 뭐 조 대표님이랑 저번에 통화를 했던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공사는 대림건설, 구대림건설 DL ENC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공장 이제 스타트로 해갖고 SM랩이 생산 능력을 앞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캐파 증설 얘기를 했죠. 목표는 이제 전 세계 단결적 양극재 소재지 시장 30% 시장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캐파는 단계적으로 2025년에 16,000, 그 다음에 2026년에 42,000톤, 27년에 78,000톤, 28년에 85,200톤, 29년에 이제 142,800톤, 그래서 2030년에는 17만 톤 이상의 캐파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4공장 또 5공장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생산량 증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금연과 함께 이제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시장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를 할 것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네, 그리고 2170, 469 배터리의 수율 개선,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과 그 SM랩과 함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금양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469 배터리의 수율이 내년 초까지 뭐 2170만큼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 더 빠르게 이 완성차 업체에서도 또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가 있다. 새로운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도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양산이 시작되고 적어도 2-3년 보통 2-3년 정도 이제 진행이 돼야지 안정적인 그런 완성차 업계와의 이 계약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그 글들을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 중에서 의문점을 또 남겨주신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금양 주주로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지만 항상 갖고 있는 의문점이 하나 있다. 좋은 제품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사겠지 하는 자신감으로 1조 이상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개 못하는 계약을 받아놓고 1조 이상 공장을 짓고 있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제품과 가격 경쟁력 앞에서는 커스터머가 여러분들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주식 전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층 469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입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폼팩터 범용성이 다. 그래서 어디든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금양은 작은 가게가 아닙니다. 내부에는 수많은 기술자들, 인력, 인재들이 함께 하고 있고, 이 모든 이들은 제각각 뭐 케미컬 쪽, 배터리 쪽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빌리티, R&D 연구, 인생을 몸담은 인물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절대로 잘 만들어내면 누군가 사주겠지 않은 그런 유행의 방식으로 2차전지 사업을 하는 것이, 펼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계적 계획과 그동안 쌓아온 인프라, 인맥, 인력, 기술, 뭐 여러 가지들, 열정, 노동력, 진실 모든 것들이 하나 돼서 여기는 또 행운도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 하나가 돼서 전진하는 그런 금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설비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신규 설비의 필요성을 기업에서 다 평가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설비를 그냥 넣는 게 아닙니다. 왜 넣겠습니까?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생산량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배터리는 잡아놨어요. 생산량 증가를 시켜야 되고, 또 기술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 제품의 품질 개선, 다양한 이유로 신규 설비 도입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설비 도입에 대한 뉴스가 곧 나올 건데, 이 도입에 대한 필요 예산도 편성을 했을 것이고, 이거는 내부 자금, 뭐 외부 투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조달될 수가 있겠죠. 설비 도입을 위해서 관련 업체를 선정을 했을 것이고, 설비 제조사나 공급사 계획을 체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시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과정에서 기술적 요구 사항, 뭐 가격, 설치, 금형에서 알아서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지 보수 조건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대규모입니다, 여러분들. 이 드림 팩토리예요. 지금 부산이 바라보는 시각이 뭔지 아시죠? 금양을 토대로 주변에 이제 퍼져나가게끔 금양이 심장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설비 공급 업체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죠. 설비 사양, 공급 일정, 뭐 가격,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알게 될 것이고, 선정된 업체가 이제 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비를 제작하고 기업 공장에 설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설치 기간, 뭐 테스트, 뭐 이제 10월 달에 또 이 로리나이트 의장님 뭐 방문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기업 기장 공장에 대한 설명회가 스타트가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제가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설치 기간 테스트 초기 운영 단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 설치 후 시험 가동을 통해서 정장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것이고 안정화 단계를 거치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최적화 상태로 오픈을 할 것이다. 시험 가동, 그 다음에 안정화가 완료가 되면 설비를 정식으로 가동을 해서 우리 두 눈에 이제 469, 2170 배터리가 양산이 되고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신규 설비 도입과 관련된 계약 체결, 진행 상황, 주요 이슈 등이 발생을 하면 또 금양에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 주주분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기업이 주요 경영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당연히 공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오히려 이런 의문점들이 불안감과 뭐 이런 실질적인 그런 뭐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2차전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시각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 설비의 도입은 여러 단계를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고 기업과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SM랩 상장, 지금 상공장 디에리인스랑 협력을 통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은 또 조기에 안정적인 생산 체제를 또 구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요소들이 또 IPO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것이고, 지금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건설하는 단계지만, 그래서 SM랩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또 남아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부산시 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랑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 2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조례안은 금양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차전지 클러스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부산시가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양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조례안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고, 이 의원이 지역구인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이파크 일반 산업단지에는 금양의 배터리 공장이 또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공장에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진행을 해서 금양이 3,000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부산시에게는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공식 때 또 부산시장님 참석하시고, 이번에도 또 부산의 모빌리티 쇼에도 참석하시고, 그 정의선 또 현대그룹 자동차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되게 많은데, 부산시가 금양의 투자에 상응하는 어떤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 조례안의 특징은 2차전지 클러스터에 대한 그 전력, 산업 용수 공급, 세부적인 지원 방안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 자체가 부산시가 이런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근데 또 이 조례가 부산시의회가 종전까지 규제 위주의 이제 조례를 발의했던 것과는 달리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이례적인 조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금양을 위해서 부산시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 천운이다라고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또 어제도 보셨죠, 영상 정주시 전무님께서. 그래서 이 천운이 왔을 때 또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에 보다 보면은 2차전지 선도 기업인 금양이 20여 개의 2차전지 기업을 거느리고 부산에 입주를 했고, 광역 지자체 간 투자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린 만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여 개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함께 이렇게 참여했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금양의 주도하에 2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부산에 모여서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산업 클러스터.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 클러스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심부로 해갖고 금양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류 회장님께서의 큰 그림이다. 그리고 부산시의 큰 그림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패러다임 앞에서 2000년지 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죠. 예, 이거를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금양의 역할이 제가 아까도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사기다 하는 사람들을 그냥 짓거리게 놔두십시오. 여러분들 일일비 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금양이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금양은 부산을 2차 전지 이 배터리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양은 자체적인 배터리 제조 기술,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을 이제 갖출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부산에 지금 모여들게 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 분야의 관련 기업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상호 협력하고 경쟁해서 이거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말해요. 앞으로 이제 SM랩 추가 공장도 기장 쪽에다 진행이 돼요.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사기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공장을 다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는 지금 연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길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노후에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금양의 2차전지 클러스터는 2차전지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큰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2차전지 클러스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소재, 부품, 제조, 서비스, 2차전지 산업의 다양한 단계에 걸친 기업들이 포함이 됩니다. 2차전지 핵심 소재 SM랩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다 함께 가는 기업들이에요. 완성차 업체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모듈, 셀, 팩 제조하는 기업들, 페인팅, 2차전지 연구개발 R&D 서비스 기업, 테스트, 유지 보수 담당하는 기업들, 말씀을 드린 신성 ST 2차전지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부산 강서구 미음 외국인 투자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PM그로우도 있고 배터리 제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부산 테크노마크 지사 단지로 연구개발 R&D 기능을 이전을 또 했고, 성우하이텍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부품 업체로 전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 팩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성일하이텍, 아무튼 여러 개의 이 기업들이 금양이 부산에 입주하면서 22여 개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함께 부산에 자리 잡았다는 것은 금양의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2차전지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관련 기업들이 집결을 하고 있다, 이 의미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영상 고정 댓글에 있고 가족방 커뮤니티는 무료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앞으로 부산이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 한번 웃으면서 지켜보십시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양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불과 몇 시간 전에 1시 반에 이런 또 기사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텅스텐 공급 부족. 텅스텐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 게 아니라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지금 텅스텐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설명했듯이 텅스텐이 녹는 점 3422도예요. 3422도의 극강의 녹는 점을 가진 텅스텐은 뛰어난 절삭 성능으로 인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실리콘 웨이퍼, 이런 절단한 용도, 여러 가지 텅스텐 많이 쓰여요. 자동차에도 쓰이고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텅스텐 주요 생산국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텅스텐 가격이 사상 최고치까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기사가 미리 나왔어요. 근데 기사만 보고서 확정을 지을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그 텅스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번 해드렸어요. 세계 최대 텅스텐 생산국 중국 전체 생산량의 80%를 넘게 차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해먹을 만큼 해먹어서 광산의 노후와 신규 광산의 개발에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 한번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뭐 러시아, 베트남, 북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국이지만 공급량은 중국에 비할 것이 안 됐었죠. 2026년까지 중국의 텅스텐 공급량이 9만 5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수요는 여러분들 공급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10만 톤이 넘어가요.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강원도의 영월에 대한 산동 뭐 이 영월 광산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나왔는데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봐도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텅스텐 공급 부족 상황에서 후기선양이다. 후기선양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강점을 가졌습니다. 텅스텐 매장량이 풍부한 지금 몽골 광산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샤먼 텅스텐과도 안정적인 텅스텐 공급망을 구축할 그런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금양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텅스텐 채굴 판매가 또 이 국내 경제에서 큰 이슈가 될 거예요. 큰 기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텅스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금양의 매출과 수익성 크게 개선이 되면서 산업에도 많은 이제 좋은 그런 부분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 예. 회사의 성장과 확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텅스텐 매출을 통해서. 그래서 텅스텐 공급 부족 상황이지만 뭐 이렇게 금양과 같은 기업이 중요한 공급원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잡아나가고 있다. 긍정적인 그런 미래를 또 예측을 하게 했습니다. 뭐 앞서서도 그 장석영 부회장님께서 샤먼 텅스텐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협력 관련해서 이제 뭐 재련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죠. 그래서 텅스텐 품질의 향상을 가져올 것인데 텅스텐 외에도 그 공지를 했듯이 콜판, 몰리브덴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히토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해갖고 이제 뭐 앞으로 몽골 광산에서 채굴된 텅스텐 품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재련 가공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혁신을 또 한번 보여줄 것이라고 또 보여요. 그래서 뭐 금양이 2차전지 산업 더 나아가서는 그 풀 밸류 체인과 수소 산업까지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장기적으로 도모하는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주분들, 그 다음에 가족분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또 신뢰를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윤철중 TV에서 계속적으로 올바르고 특별한 정보를 위해서 뛸 것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히 투자에 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양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주주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망쳐지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죠. 그리고 좋게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었을 텐데 오래 남지도 않았어요. 특히 또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진정성, 그 다음에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금양이 부산에서 뭐 이번에는 뭐 정의선 그 현대차그룹 회장과 마주했지만 앞으로는 부산시에서 일자리 창출과 해서 부산의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커져가는 전기차 시장, ESS 시장, 배터리 시장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2차전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과 그 다음에 우리 투자자들과 금양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기장 공장 그 다음에 SM랩이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금양이 앞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고 SM랩과 그리고 여러 이제 뭐 장비 소재 설비 업체들, 그다음에 뭐 중국의 업체들 업무 협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지위를 더욱더 강화하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또 이런 시장의 불신을 잠재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양의 기술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일부 의견이나 거짓된 정보는 여러분들 너무 귀담아서 100% 믿지 마십시오. 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가 계속 제공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 뭐 어제도 밤에 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피 같은 자산이 안정적으로 잘 투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윤철중 TV의 성장과 또 더 나아가서는 금양의 성장까지도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뛸 것이고, 더 큰 미래를 향해서 뛰어나가 보겠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잠시 뒤로 해주세요. 네. 잠시 뒤로 하시고, 금양과 함께 이천지 산업의 밝은 미래를 향해서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들. 용적 대비 용량이 크다는 거. 수율은 지금 뭐 40% 이상은 올라왔다는데. 그렇죠. 예. 저 2170 같은 경우는 많이 90% 이상 받았고요. 지금. 거기에서 생산된 아래 3분의 2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나머지 3분의 1은 BMS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들어가서 그 원통이 아리셀에서 화재 사건 그렇죠. 나왔잖아요. 보면은 최근에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그냥 이렇게 외관력 다 해버리면 이게 네. 열을 이따 자세한 사항이 요구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편에서 상세하게 감사합니다. 금양쌤. 디자인이 약간 다르네요. 그냥 이걸 2170으로 2170이 하나 469로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이너에 그러면은 뭐 네노랑 다른 너무 궁금해요. 테슬라냐 BMW냐 우리 이제 무력 쪽인 데다가 구조등을 좋은 데다가 우리 회사의 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니켈 함량이 많이 세 포인트 온도하고 발열 발화 온도라고 그게 200몇 도. 그게 이제 발열 온도가 220도 정도 되고요. 발화 온도 폭발하는 스쿠터 같은 경우는 주행 테스트 결과도 다 나오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원료도 이제 문제가 될 거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파악하는 중국의 신입입니다. 근데 금양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양산 시점도 명확하게 보도를 받고 있고, 지금 고객이 지금 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일 지금 빨리 해야 그런 어려움도 좀 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고, 또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딱 막아주고 있는 데다가 물에 오라고 위치를 많이 고객하고